안녕하세요. 핸들 잡은 우리 오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네. 시트부터 먼저 조정을 할게요. 아, 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앉은키가 작다 보니까 최대한 멀리 많이 보려면 네. 시트 높이를 일단 최대한 올리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를 꾹 누른 상태에서 끝까지 한번 눌러보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 뒤꿈치가 안 떼질 범위 내로 최대한 뒤로 가버리세요. 아, 됐어요. 이 정도? 네. 끝까지 밟히죠. 네. 그러면 됐고, 등받이는 최대한 편하게 거의 소파에 앉아있다는 느낌으로. 네.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세요. 의자를 등받이는 좀 더 편하게, 진짜 편하게. 네. 그리고 양손 한번 올려 보실게요. 이렇게 막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특히 어머니 세대들. 네. 막 여기 뒤에 쿠션 갖다 놓고 스스로 제약을 걸어 놓고 핸들 돌리기를 힘들어요. 팔이 펴져야지만 운전은 핸들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뒤로 가는 게 맞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저 떨려요. 당연히 떨리죠. 처음인데. 떨린다, 어떡하지? 자, 한번 소개 한번 먼저 해주시겠어요? 소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케팅 사무직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나이는 이제 34살이고 운전면허는 21년 8월 말에 따서 사실 장롱이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2월에 차를 사면서 운전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때 연수는 받으셨어요? 네, 이제 최근에 8시간 정도 연수를 받았어요. 학원에서 받으셨어요? 아니면 네. 어디 사설에서 받으셨어요? 따로 연락 드렸으니까 사설이요. 사설에서요? 어떻게 알아보시고? 네, 그냥 찾아보셨어요? 네이버 검색하다가 네이버 검색하셔서 한번 해볼게요. 자, 브레이크 밟고 어떡해. 드라이브 놓고. 쭉 가요? 네. 네. 자, 안 되면 어떻게든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앞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속도는 네. 내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아무것도 몰라도 네. 속도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속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 내에서 핸들로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핸들 돌릴 때는 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앞만 볼 거예요. 네. 직진할 거다 앞만 보면 돼요. 네. 자, 저기서 좌회전을 할게요. 네. 일단 왼쪽 깜빡이를 켜놓고. 네. 자, 지금 신호 떨어져 있죠. 중간만 바라보고 계속하고. 이제 딱 여기 경계선에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출발해 볼게요. 엑셀은 꾸준히 누르세요. 네. 그리고 좌회전 하기 시작.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했을 때는 서울하세요. 제일 왼쪽 거기만 내 거예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깜빡이 켜고 엑셀 밟으면서 늦었죠. 그러면 보내주고 다시 엑셀 밟으면서 과감하게 해봐. 많이. 전방위 네. 연속으로 과속 이렇게 밟아야 돼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그대로 가서 우회전을 할 거예요. 네. 우회전. 자, 우회전은 신호가 없어요. 왼쪽에 차만 안 오면 네. 바로 들어가고. 지금 여기 길이 바뀌었어요. 이번 과속 주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원래 우회전 차선이 따로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자, 오른쪽 깜빡이 켜고 보고 엑셀 밟으면서. 자, 지금 핸들은 네. 너무 많이 돌린 거예요. 차선 변경할 때 1 돌려야 되는데 네. 한 6 정도 돌린 느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엑셀은 밟고 네. 핸들은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네. 돌린지 모를 정도로 적게 돌려야 된다고 했죠. 자, 다시 여기서 우회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90도죠. 네. 지금 여기서 법적으로는 한 번 섰다가 빨간불이니까. 우회전은 되게 특이해요. 이번에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한 번 서고 빨간불이니까, 그리고 사람 없죠. 보행자 다시 가도 돼요. 근데 저기서 다시 설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여기는 되고 이제 여기는 또 안 돼요. 다시 여기 또 서고. 자, 사람 다 건넜죠. 네. 건너면 출발. 파란불이어도 가능해요. 사람만 다 우회전은? 건넌다고 하면. 네. 이제 엑셀 밟기 시작. 자, 왼쪽 깜빡이 켜고 더 밟고 더 밟고 더 밟고 일단 더 밟으세요. 한 번 더 바꿀게요. 네.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엑셀 쭉 밟으세요. 요렇게 들어요. 자, 그리고 들어오는 동안
핸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진짜 5만큼 밟는 거예요. 왼쪽 깜빡이 켜고 보고 엑셀 많이 밟으세요. 지나가면 지금 꾹 밟으세요. 꾹 심하게. 그래서 저 차를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바로 멀어지기 시작. 안전거리 확보. 발을 계속해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죠. 연수 8시간 동안 받으면서 네. 저번에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차선 변경할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차선 변경할 때요? 네. 변경할 때 사이드미러 좀 보면서 뒷차 간격 유지, 아니 뒷차 속도 맞춰서 가라고. 대부분 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판단을 거리로 하거든요. 맞죠?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어느 정도로 멀리 있으면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이 거리로 기준을 계속 판단하거든요. 자, 중간은 이쯤. 그리고 핸들은 최소한 단순화시켜 보세요. 그리고 속도는 옆차만큼. 네, 일단 속도를 더 내보세요. 일단 눌러서 더. 그래서 질문은 얼마나 멀리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질문을 딱 이렇게 하거든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면 기준이 거리가 되면 안 돼요. 속도가 돼야 돼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나보다 빠르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나보다 느리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초보들은 항상 거리로 판단을 하거든요. 속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지금 네. 중간이 아니죠. 왼쪽이 치우쳤다 생각해서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중간을 맞춰야 되는데 중간 맞추는 건 어떻게 배우셨어요? 무릎이 길 가운데 가라는데 어려워요, 저거. 자, 무릎이 길 가운데 그 화살표를 지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배우신 거죠. 네. 대부분의 강사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학원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제가 예전에 20살 때 운전 배울 때 왼쪽 유리 모퉁이를 저 흰색 선에 저기에 맞추라고 알려줘요. 네. 다 맞긴 해요. 근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계속 거기를 봐버려요. 네. 자, 저기서 오른쪽으로 빠질게요. 오른쪽 깜빡이를 켜놓고, 그리고 오른쪽 슬쩍슬쩍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초, 1초, 1초 이런 식으로 길게 보면 안 돼요. 차 없죠? 넘어갈 거고, 자, 다시 새로 보고, 다시 또 넘어갈 거고. 여기서는 좀 저희가 제일 오른쪽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할 게 좀 많아요.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지나갔고 다시 또 들어가고, 또 한 대 지나 보내고 낮추면 지나가겠죠? 바로 발 떼고 바로 따라 붙기 시작하고 쭉 계속 할게요. 핸들은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차선 변경할 때는 속도가 관건인 거예요. 자, 저기서 우회전 해볼게요. 약 400m 앞 시속 천천히 60km 계속 꾸준하게만 돌리세요. 급하게 돌릴 필요 없고, 이제는 엑셀 밟기 시작하고 핸들은 천천히 풀고 왼쪽 깜빡이 켜고, 여기서 더 추가로 밟으면서 더 추가로 밟고 더 밟고, 네, 요렇게 발을 떼는 게 아니라 더 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줄 서 있는데 뒷사람한테 양보해 주나요? 아니요. 아니죠. 저 사람들 다 내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죠. 네. 그냥 가는 거예요. 대신에 왜 지금 계속 못 들어갔냐? 내가 저 사람들보다 속도를 계속 낮추니까. 그러니까 계속 따라잡혀 버리는 거죠. 안 따라잡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기서 다시 우회전을 할게요. 그대로 계속 선 따라가고, 여기는 신호가 없어요. 보행자 사람도 없고 계속 달릴 거예요. 이제는 발을 떼지 않을 거예요. 일단 들어가고 왼쪽 깜빡이 바로 켜고 더 밟고 더 밟으면서 더 밟고, 네, 한 번 더 또 엑셀 밟으면서, 이제 밟는 게 아니라 밟으면서 들어왔어야 돼요.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엑셀을 못 밟아요. 왜 못 밟냐면 진짜 훅 나갈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자,
속도 더 내야 돼요. 그대로 앞으로 확 나가서 네. 앞차 박을까봐. 네. 그쵸. 그거는 내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너무 내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그 일은 절대 잘 안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상상했던 그 일이 일어나려면 내 차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돼요. 첫 번째, 내 차 가격이 1억 8천 이상이어야 돼요. 최소 포르쉐는 돼야 돼요. 이 차로는 불가능해요.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두 번째, 전기차는 가능해요. 왜냐면 전기차는 순간적인 가속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 차가 전기차도 아니고 1억 8천 이상도 아니다? 어차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확 밟는 걸 급발진 하듯이 급가속해서 잠깐 밟아야 돼요. 처음에 밟고 그 다음 안전거리 확보하려고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천천히 밟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작 밟아야 될 때는 안 밟는 거고 안 밟아야 될 때는 오히려 밟는 거예요. 바꿔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을 맞춰야 되는데 중간 어떻게 맞춰요, 선생님? 네. 자, 요거는 감으로만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 감은 언제 생길까요? 하다 보면 생길 것 같죠? 아니에요. 이미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거는 장착되는 게 아니라 장착되어져 있어요. 그 감대로만 할 건데 그게 살짝씩 왼쪽으로 틀어져 있을 거예요. 요거만 바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여쭤볼 건데 제가 왼쪽 같은지 오른쪽 같은지 중간 같은지 여쭤보면 즉시 대답만 하면 돼요. 이게 직진 계속 할게요.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요. 자, 왼쪽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바꿀 거고 한 개만 더 바꿀게요. 여기서 좌회전을 할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그 대답만 잘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차선인지 보고 그 몇 번째 차선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자, 바닥에 유도선 나왔죠? 선만 보세요. 저희 유도선도 그냥 차선의 연장선이에요. 밟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톨게이트가 나오죠. 톨게이트에서는 지금 하이패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일 가까이 있는 하이패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이패스는 항상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요? 괜찮아. 그대로 파란색 선만 따라갈게요. 선만. 오케이. 무서워. 그리고 파란색 선은 길의 중간이죠. 네. 차 중간이 파란색 선이어야 돼요. 근데 저 차가 들어오려고 하죠. 낮춰서 다시 들어가고 자, 다시 가고 원래 저렇게 톨게이트에서는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돼요. 굳이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도 하이패스고 여기도 하이패스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꺾어서 들어왔던 거죠. 43,500원입니다. 자, 이제 중간을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감대로만 할 건데 그것만 살짝 왼쪽 틀어져 있다 했죠. 자, 왼쪽 깜빡이 켜고 초록색 선을 따라가야 돼요. 네. 가까이 있는 초록색 선 계속 가고 엑셀 밟으면서 많이 밟아서 저 차 보내버릴게요. 지나갔죠? 바로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각도 변화는 없어야 돼요. 자, 한 번 더 또 보고 엑셀 밟고 쭉 밟아보세요. 심하게. 네, 그렇죠. 요렇게 들어오는데 속도를 내면서 한 3초 이상 걸려야 돼요. 확 들어왔다. 그 말은 뭐냐면 2초 안에 끝나버리는 건데 그 말은 뒷사람 보고 나를 2초 안에 피하는 거예요. 못 피하겠죠. 오래 걸려야 돼요. 시작하고 나서부터 들어오는 데까지가 오래 걸려야 돼요. 고민하는 데가 오래 걸려버리면 안 되고. 자, 왼쪽으로 한 번 더 바꿀게요. 깜빡이 켜주고 이 각도로 그대로 꾸준히 가기만. 요렇게 지금 계속 더 돌리고 싶죠. 네. 제가 계속 핸들을 도와주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더 돌리려고 하는 것만 계속 억제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운전이 미숙한 이유는 뭘 안 해서가 아니라 뭘 너무 많이 해서요. 핸들 너무 많이 돌리고 브레이크 너무 많이 잡고 그래서 그 많은 거를 빼주는 연습부터 할 거예요. 자, 바닥에 초록색 선 따라서 그냥 가운데 맞춰서 따라가 볼게요. 여기. 자, 왼쪽 깜빡이 켜고 네, 요 선 따라 그대로 갈게요. 브레이크는 아니고 엑셀이에요. 꾸준히 엑셀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혹시 내리막길은 브레이크 잡으라고 하셔가지고. 속도가 빨라졌나요? 아니요. 아니죠. 지금 남들보다 내가 빠른가요? 느린가요? 느려요. 느린데 거기서 또 브레이크 잡았죠. 그럼 너무 느리겠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현재를 봐야 돼요. 내리막이라고 무조건 브레이크도 아니고 오르막이라고 무조건 엑셀도 아니고 현재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중간 맞춰서 가는데 그냥 앞만 보세요. 자, 이 자리에서 보니까 지금 막 중간에 어딘지도 모르겠고 막 차들도 안 보이죠. 네. 근데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봤을 때 택시 탔을 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다른 차들 다 보이죠. 네, 네. 그렇게 봐야 돼요. 꼭 이 자리만 앉으면 되게 특별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봤던 것처럼 평범하게. 자, 다시 해볼게요. 왼쪽 보고 네. 엑셀부터 먼저 꾹 밟고 꾹 밟기 시작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네. 자, 근데 지금 또 약했어요. 제가 5 밟아야 된다 했죠. 네. 몇 밟은 것 같아요? 2요. 2 밟은 것 같아요? 0.2였어요. 0.2였어요. 웅 소리 들려야 된다 했죠. 다시 한번 왼쪽 깜빡이 켜놓고 저 한 대 보낸 다음에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엑셀은 좀 심하게 밟아보세요. 발 뗐다가 지나갔고 바로 엑셀 꾹 밟으세요. 꾹 밟으세요. 이거예요. 지금 밟은 거. 아까 전에 처음에 안 밟았어요. 네. 지금 밟은 거. 자, 근데 내가 그렇게 심하게 밟았어요. 저 차랑 가까워졌나요? 아니요. 멀어지고 있죠. 네. 남들은 평소에 그 이상을 밟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만큼 얼마나 적게 밟는지 이게 드러났죠. 네. 자, 다시 한번 왼쪽 슬쩍 보고 엑셀 꾹 밟으면서 각도는 계속 줄여 나가야 돼요. 자, 이제 깜빡이 끄고. 고속도로는 원래 법적으로 100m 정도를 띄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100m는 말이 안 되죠. 이거 2배를 띄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안전거리는 저 앞차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급브레이크를 꽉 밟았을 때 그때도 설 수 있는 거리가 그냥 안전거리예요. 그래서 판단을 저 차가 급브레이크를 아무 이유 없이 밟아도 내가 설 수 있는가 없는가 요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장점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멀리 뛰었다고 느리게 가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거리만 똑같이 만들어 놓고 같은 속도로 계속 달리는 거죠. 근데 초보자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많이 띄우면 다른 차들이 계속 추월하잖아요. 맞죠? 그럴 것 같죠? 그거는 멀리 뛰었기 때문이 아니라 멀리 띄워놓고 내가 속도를 계속 늦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월하죠. 내가 잘 달리는데 굳이 추월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뒷차 입장에서? 없죠. 근데 지금 보세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이러니까 이렇게 추월하고 있죠. 근데 전 추월해도 괜찮아요. 자, 일단 연습이니까 연수니까. 나 몰라. 자, 그리고 지금 왼쪽 오른쪽 중간 어디 같으세요? 왼쪽이요. 맞아요, 왼쪽이요. 빨리 중간으로 돌아가세요. 자, 발 맞추지 말고 어디 선 맞추지 말고 그냥 내 차를 생각했을 때 감으로만. 그리고 남들보다 빠를 필요는 없어요. 이거 조금 가깝죠? 네. 그러면 발을 떼세요. 자, 지금은 어디 같으세요? 중앙. 지금 중앙 같죠? 이게 왼쪽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살짝 왼쪽으로 틀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왼쪽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네. 네, 나는 지금 왼쪽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이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뭐 선이 지나간다 그렇게 배우셨다면 그 선이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옆으로. 네. 그럼 진짜 나는 선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저기 앞을 볼게요. 네. 저 차의 운전자석 어디일 것 같아요? 왼쪽인가요? 네. 중간에서 보세요. 진짜 중간 바로 옆에 있죠. 중간에 딱 붙어 있죠. 네. 네, 실제 위치가 중간인 거예요. 결국 내가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저 선이 나왔다. 진짜 왼쪽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실제로 거의 중간 같은 왼쪽이어야 돼요. 자, 속도는 살짝 줄이고 여기가 가운데예요. 실제로 여기가. 약간 오른쪽으로 네. 계속 밟는 느낌이에요. 네. 자, 앞마음 잘 보고 브레이크 떼고 된 느낌은 내 눈은 이렇게 지금 다시 감으로 이렇게 조정해 놓으면 내 눈은 여기가 중간이라고 할 거고 내 느낌은 생각은 오른쪽에 치우쳤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내 눈이 맞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좌우를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좌우를 왜 보는 거죠? 선 맞추려고요. 이게 최악이에요. 제일 최악이 이거예요. 혹시 그렇게 배우셨어요? 아니요, 제가 아니죠. 불안해서. 네, 불안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배워서 오시는 분도 저 많이 봤어요. 양쪽 사이드 미러를 보고 네. 저기 선이랑 우리 차랑 얼마큼 간격 네, 이런 네, 거 네.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최악. 왜냐하면 뒤를 보고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 차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어요. 맞죠?
앞보기도 바빠요. 앞만 꾸준히 봐도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뒤를 본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뒤 보고 운전을 하겠어요? 저도 그건 못해요. 근데 계속 사이드미러 보고 체크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숄더 체크 계속 해야 되지 않냐? 그 숄더 체크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제 어깨 이렇게 해서 보면서 네네네. 이제 양쪽에 뭐 사이드미러도 보고 옆에 차도 있는지 보고 이런 거 계속 하는 게 좋다라고 나오는데, 숄더 체크는 운전 잘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앞보기도 바빠요. 앞 봐도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숄더 체크를 한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초보 때는 앞만 잘 보는 게 최고예요. 운동 처음에 배울 때 되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 빼는 연습부터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빼는 연습부터 할 거예요. 뭘 지금 막 추가로 막 배우는 게 아니라 빼야 돼요. 힘 다 풀고 핸들 다 줄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 이상을 줄여야 돼요. 자, 지금 왼쪽 오른쪽 중간 왼쪽. 맞아요. 빨리 돌아가세요. 그리고 엑셀은 살짝 풀어야 되겠죠. 네. 앞차가 조금 가깝죠. 근데 너무 가까우면 브레이크라서 살짝,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오래 잡으면 이제 브레이크도 과한 거고, 고속도로는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앞차만 보고 계속 가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근데 연수 때 이거 고속도로를 안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못 나가요. 동네 밖에 못 해요. 네. 그래서 이 연수 때 고속도로를 한 번 타보냐 안 타보냐 이게 되게 크거든요. 이 한 번만 타보면 오히려 이게 더 쉽다는 걸 약 700m 느껴지니까 오히려 연수 끝나고 멀리 잘 가버려요. 저 계속 이게 중앙인지가 계속 신경 쓰여요. 자, 그냥 멀리 보고 그냥 갈 거예요. 그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대충 중간 맞추려고 하세요. 대충.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지금 핸들을 100% 다 맞추는 차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기 앞차들도 보세요. 아무도 100% 다 딱 중앙을 지킨 사람은 없어요. 대신에 선 안에 있겠죠. 그냥 중간에 있으려고만 하면 돼요. 어딘가에 너무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다들 이제 초보분들은 이제 느리게 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속도는 어떤 속도냐면 규정 속도가 아니라 앞차, 옆차 평균 속도예요. 그 다른 차들의 평균 속도를 따라가는 거, 그 흐름에 맞추는 거, 이게 제일 안전한 속도긴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차들이 뭐 80, 90 이렇게 간다. 그 정도 비슷하게 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럼 규정 속도가 조금씩 진짜 말이 안 되는 데가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이나요? 아니요. 그냥 쌩 지나가죠. 거기에 몇 적혀 있었냐면 아까 전에 30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진짜 30으로 갑자기 줄여버린다? 뒷차는 깜짝 놀라겠죠. 다른 차의 흐름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다 급해요. 다들 빨리 달려요. 그 규정속도 80이라 그러면 다들 이제 최고 속도가 80을 넘기지 말란 뜻인데 최소 80을 달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벅찰 거예요, 초보 때는. 그래도 한번 계속 맞춰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비슷한 속도로. 자, 이제 오른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슬쩍 보고 이제 엑셀 밟으면서, 자, 이거는 너무 심하게 돌렸어요. 자, 이것보다 이것도 되게 조금 돌린 것 같죠? 네. 근데도 심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살짝 보고 엑셀만 밟아보세요. 되죠? 네. 나 안 돌렸는데 맞죠? 보기만 했는데 되죠? 네. 그 정도로 작게 돌려야 돼요. 어렵다. 운전이 어려운 이유가 뭐 감을 익히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정말 미세하거든요. 되게 섬세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이게 바로 그냥 오늘 안에 하루 만에 바로 됐다? 그러면 나는 그냥 운전 타고난,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첫날부터는. 어깨가 되게 아파요 지금. 네. 긴장되어 있나요? 엄청 힘을 잡고 있거든요. 그 핸들 많이 돌리는 이유가 어깨에, 팔에 힘을 너무 많이 잡고 있어서, 네. 너무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서 힘을 빼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오른쪽? 네, 깜빡이 켜고 오른쪽 슬쩍 보고 엑셀 밟으면서, 근데 차가 있죠? 나보다 빠르죠? 절대 들어가면 안 됐어요. 다시 저 차가 늦췄어요. 네. 들어가기 시작하고, 진짜 살짝만 해도 되는. 그래서
보고 나보다 빠른지 안 빠른지, 그리고 거리도 한번 보고. 자, 여기서 급커브, 위험, 뭐 절대 감속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진짜 줄여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줄이면 딱 맞냐면, 평균적으로 다른 분들은 네. 저기 40 적혀 있죠, 규정속도. 네. 그 정도 지키면 적당할 거예요. 남들 속도만 따라하면 남들이 계속 정답을 알려줄 거예요. 이 속도가 정답이라고. 그 속도만 따라하면 계속 나는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보지 말고 내 것만 보세요. 내 것만 계속 봐야 돼요. 자, 내 손 열심히 보고. 자, 내가 저 차 피한다고 이 차를 박을 수는 없죠. 네, 박을 수는 없어요. 그냥 내 것만 지켜야 돼요. 내가 제일 안전한 자리는 그냥 가운데예요. 자, 이제 하이패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왼쪽 깜빡이 켜놓고 네. 속도 줄이면 안 돼요. 버스 있으니까. 네. 오히려 더 올리면서 들어가주고, 이제 속도를 떨어뜨리기 시작. 안전거리 확보하고. 저 차 브레이크 잡았죠? 나도 저 차만큼 많이 잡아야 돼요. 됐고, 발 떼고 그대로 갈게요. 보세요, 지금 다른 사람들 속도 몇인가요? 60이죠. 근데 여기 30 적혀 있었잖아요. 네. 진짜 30으로 줄이면 저 버스가 나를 박을 수 있잖아요. 자, 오른쪽 깜빡이 한 번만 켜고 네. 그냥 그대로 직진할 거예요. 됐고, 깜빡이 끄고 그대로 직진. 남편분이랑 하실 때 네. 이것 때문에 뭐 없었어요? 아, 남편이 목소리가 작은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내비를 찍고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이제 네. 저는 아직 내비 보는 게 익숙지가 않으니까 남편이 옆에서 가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목소리가 작다 보니까 너무 작게 얘기해서 네. 아, 크게 좀 얘기해라고 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남편이랑 하다가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옆에서 말 걸면 말 걸면 많이 싸우거든요. 왜냐면 못 초보자들은 봤어요. 이런 말을 해요. 아, 조용히 해보라고. 나 여기 집중해야 된다고. 아, 저희는 반대 같은데. 그러다가 많이 싸워요. 혼자 막 스스로 예민해져서. 근데 옆에서 그런 소리를 내요. 뭔가 이런 소리 내면 저는 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반응하지 말고 내비만 말해줘. 그래서 좀 감정이 그랬죠. 남편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욕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네. 버럭하는 모습도 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원래 남편이랑 하면 가족끼리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남편이면 되겠다 해서 연수를 네네. 했대요. 남편이랑 같이. 네. 근데 막 내 차선 안 들어가고 좁으니까 남의 차선 들어가고 막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때 그분이 중학생 딸 태우고 네. 아내분이 운전하시고 남편 여기 타셨는데, 그 자상한 남편이 깜짝 놀라서 욕했어요? 야, 이 병신아 정신 차려 그러면서 어떡해. 이렇게 욕을 하시더래요. 어머. 근데 집에 와서 남편분이 바로 사과를 하시면서 나도 네. 모르게 튀어나왔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당장 위험하잖아. 그쵸. 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남편분은 아마 딸이 타고 있어서, 난 부부끼리만 했다면 또 안 그럴 수 있었어요. 네, 제일 예민할 때죠. 뒤에 딸이 타고 있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운전을 잠깐 제가 했었는데 네. 시속 90km 제가 욕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욕하지 말라고. 그게 그 아내분의 진짜 아. 성격이에요. 위험하니까 그죠? 제 스스로 화가 맞아. 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진짜 내 거 다 튀어나와 버려요. 진짜 내가 평소에 남편한테는 욕하는 모습을 감추고 진짜 있다가 웃기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다 튀어나와 버려요. 욕을 막 해버려요. 내가 감추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블랙박스 보지 말라고, 자기 혼자 운전하는 거 욕을 너무 많이 한다고. 내가 혼잣말로 너무 계속 욕을 많이 한다고. 블랙박스 몰래 보지 말라고. 자, 분홍색 선 있죠? 네.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속도 줄이고 커브니까. 자, 커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 원래 제가 아까 속도 어떻게 알아 했죠? 남들만큼 따라 알아 했죠? 네. 근데 그건 직선일 때. 전 천천히 갈래요. 네, 직선일 때. 커브일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만 내야 돼요. 네. 왜냐면 내가 버거워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실수할 때 큰 실수가 나와버려요. 자, 그리고 커브를 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네. 그냥 가운데 맞출 생각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가운데로 잘 돌아요. 커브만 돌 생각을 하니까 막 치우쳐서 저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가운데 맞추면 돼요. 결국 그게 그냥 커브 잘 도는 거예요. 자, 속도는 이제 조금씩 내보고, 너무 줄이면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울 거예요.
적당히만 줄여야 돼요. 너무 줄이면 내가 지금 핸들을 많이 돌렸는지 적게 돌렸는지 이게 빨리빨리 잘 안 늘어나요.